네, 우리 서클 클래스, 쉐입부터 다시 볼게요. 쉐입은, 음, 도형 하나를 가지고 있을 거다. 요렇게 만들었고요. 요렇게 만들었고, 아, 그 질문 주신 분 계셔서 그 질문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아, 우리가 생성자를 이렇게 첫 번째 방법처럼 생성자를 만들 수도 있고, 두 번째 방법처럼 생성자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음. 만약에 첫 번째 방법에서 만약에 생성자를 얘를 쓰지 않고 얘를 쓰겠다. 그래서 뭐 포인트 타입으로 객체를 넘기겠다. 자, 여기에 기본값을 주고 싶어요. X좌표, Y좌표만 있을 때, X좌표, Y좌표만 있을 때, 그럴 때는 숫자 0, 숫자 0, 이런 식으로 기본값을, 디폴트 아규먼트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음. 이런 건 어렵지 않잖아요. 숫자하면 0으로 주고, 뭐 문자열이면 따옴표로 문자를 묶어서 원하는 문자를 기본값으로 주면 되고, true나 false인 경우에는 뭐 true 아니면 false 뭐 이렇게 정해가지고 기본값 주면 되고, 자, 그런 건 알겠는데, 포인트 타입에다가 기본값을 주고 싶다? 어, 어떻게 하면 기본값 줄 수 있을까요? 네. 기본값을 주려면 일단 등호는 있어야 될 거고요. 이 자리에서 객체를 생성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게 뭐예요? 객체를 생성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객체를 생성하겠다는 뜻이고, 그 객체를 포인트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 이게 그 객체 타입으로 디폴트 아규먼트를 주는 방법이에요. 그럼 x좌표가 0, y좌표가 0인 포인트, 점이 되겠죠. 그 점이 얘가 되는 거고, 얘가, 얘가 되는 거고, 그거를 포인트라고 하는 변수가 저장하고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만약에 어떤 객체가 우리 파라미터의 디폴트 아규먼트가 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객체를 이 자리에서 생성해 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넣으면 돼요. 자, 이 코드하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이 코드하고 우리 위쪽에서 자, 이 코드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변수 이름이 있고 어, 네. 어, 여기 변수 이름이 있고 여기 변수 이름이 있고 생성자 호출하는 부분이 있고 생성자 호출하는 부분이 있고 결과를 저장해주는 할당 연산자가 있고 다를 거 없죠. 다를 거 없어요. 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자, 생성자가 이렇게 그럼 만들어졌을 때 shape이라고 하는 거를 shape 1번 하고서 생성자 호출하면서 만들고 싶어요. 아규먼트 어떻게 넘기? 일단 이렇게 호출하는 게 가능하겠죠. 이제는 아규먼트가 하나밖에 없고, 그 아규먼트는 디폴트 아규먼트가 이미 설정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호출하는 거 가능하겠죠. 이렇게 호출하는 거 가능하고요. 두 번째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은 포인트를 만들어서 넘기면 되죠. 이렇게 호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포인트를 먼저 하나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쉐이프 3번을 만들 때 쉐이프 ET. 요런 방법이 또 있겠죠. 이런 방법이. 예,
얘는 디폴트 아규먼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디폴트 아규먼트가 있기 때문에, 다른 색깔로 좀 할게요. 음. 디폴트 아규먼트로 초기화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x좌표, y좌표가 0인 객체가 어, 포인트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되도록 하겠다는 뜻이고요. 자, 요거는 객체를 생성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객체를 생성한다. 생성한 객체가 어디로 가요? 생성한 객체는 파라미터로 가는 거죠. 파라미터로. 파라미터의 역할이 뭐예요? 파라미터의 역할은 아규먼트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의만 알면 되는 거예요. 파라미터는 아규먼트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 전달하는 값을, 아규먼트라고 하는 단어가 어려우면 전달하는 값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 얘가 전달하는 값이잖아요. x좌표가 1이고 y좌표가 2인 포인트라고 하는 객체죠. 넘겨주면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또 다른 방법은 생성하는 거죠. 생성한 그 변수가 PT, 그 PT를 쉐입한테 주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PT가 여기로 가는 거죠. 이 PT라고 하는 값을 저장하는 변수가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포인트. 그럼 이때 포인트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얘죠. 예. 1, 마이너스 1을 저장하는 변수가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그 호출할 수가, 호출할 수 있겠죠. 네.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세요? 네. 이거는 생성자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요. 생성자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여러 가지 호출 방식. 호출 방식. 되셨습니까? 네. 네, 그런 질문이 있었고요. 그런 질문이 있었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쉐이프를 만들었다, 이니셜라이즈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서클을 만들 때도, 생성자를 약간 그거에 맞춰서 생성자를 주는 게 좋겠죠. 어, 만약에 저라면 여기에서 생성자를 아예 서클의 생성자예요. 이 서클의 생성자를 이렇게도 만들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음, 셀프, 그 다음에 포인트, 그 다음에 레이디어스, 이런 식으로. 서클 자체의 네. 서클 자체의 생성자를, 어, 아까처럼, 자, 다시 적어드릴게요. init, 셀프, 포인트, 그리고 radius. 그냥 간단하게 PT라고 하는데 PTR. 이렇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겠다. 그러면 여기서는 아까 포인트를 쓰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init, 그 다음에 포인트, 이렇게 호출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self.radius에 r 넣으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이거를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만든 대로 x, y 반지름 이렇게 주는 거라면 아까 제가 생성자 호출할 때 어떻게 줄 수 있다 그랬어요? x좌표, y좌표가 있으면 포인트 생성하는 거를 이 자리에서 줄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그러니까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가 아규먼트로 어떤 타입을 받느냐, x, y 정수를 받을 거냐, 포인트 타입을 받을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서브 클래스에서 생성자를 정의하는 것도 조금씩 달라지겠죠. 또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 X, Y 좌표와 R 반지름을 전달받는 방식도 있을 수가 있고,
XY가 아니라 포인트 타입으로 전달받는 방법도 있고, 등등등. 그거는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바꿔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요렇게 하는 것도 가능할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PT, 그러면 여기를 PT. PT를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런 것도 가능하겠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인데, 서클에서는 X, Y 그랬다가 갑자기 렉탱글에서는 코너 X, 코너 Y 이렇게 했잖아요. 뭐, 여기 변수 이름을 센터 X, 어, 여기 변수 이름을 센터 Y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럼 어디를 바꿔주시면 돼요? 변수 이름을 이렇게 바꿨으면 얘네들이 사용되는 위치를 바꿔주시면 되죠. 여기를 센터 X라고 바꿔주시면 되고, 여기를 센터 Y라고 바꿔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변수 이름 자체는 얘가 어떤 용도인지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셀프.radius는 서클이라고 하는 객체가 생성됐을 때 그 셀프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다라고 하는 거. radius는 그냥 radius라고만 쓰면 어딘가 다른 곳에 선언되어져 있는 radius라고 하는 변수를 의미하는 거다. 지역 변수이거나 파라미터를 의미하는 거다. 요거 구별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파라미터 이름을 센터 X라고 했으면 그 센터 X가 사용되는 곳을 센터 X라고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냥 Y라고 했으면 Y라고 쓰면 되는 거고, 센터 Y라고 했으면 센터 Y라고 쓰면 되는 거죠. 네. 변수 이름을 굳이 센터 X라고 길게 쓴 이유는, 아, 원의 중심의 X좌표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변수 이름만 보고 그거를 약간 유추해 볼 수 있도록 변수 이름을 바꿔주는 거죠. 변수 이름을 그렇게 만든 거죠. 뭐 변수 이름을 x, y라고 해도 상관없으세요? 없으세요? 레이디어스 대신에 그냥 r 이렇게만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어, 그냥 어, 여기를 r이라고 했으면 여기도 그냥 r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수가 어디에 사용되는 거냐? 이것만 잘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되겠다인 거예요. 네, 뭐 그렇고 그다음에 네, 요거 여기를 커너 x가 아니라 여기를 x라고 했다. 그러면 x가 사용되는 거는 슈퍼 클래스의 아규먼트로 사용될 거다. 그럼 여기를 바꿔주면 되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렉탱글을 직사각형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꼭지점의 x좌표, 꼭지점의 y좌표,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필요하다. 그래서 변수 이름으로 그렇게 유추할 수 있게끔 변수 이름을 만든 것뿐이에요. 네, 되셨습니까? 또, 뭐, 이런 내용들이 쉬는 시간에 질문이 있어서 답변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사각형 클래스. 자, 정사각형 클래스는 우리 그 그림 보시면은요. 그림 다시 한번 볼까요? 상속관계가 여기서는 상속관계가요. 정사각형이 직접적으로 상속하는 클래스는 누구예요? 렉탱글이에요. 물론 거슬러 올라가면 쉐입이라고 하는 클래스까지도 거슬러 올라가겠지만 직접적으로 상속을 하는 거는 렉탱글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음. 사람으로 치면 스퀘어의 부모는 렉탱글이고 스퀘어의 조부모가 쉐입이 되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 어, 여기는 아빠, 엄마, 여기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클래스들 간의 상속 관계를 보다 보면은요, 정말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단계의 상속을 거치는 그런 클래스들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있고 여기서는 딱 두 단계, 두 단계. 자, 그래서 스퀘어는 누구를 상속받는다고 써야 될까요? 할아버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니라 딱 아빠까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돼요. 엄마까지만 딱 거슬러 올라가면 돼요. 렉탱글. 이렇게. 그래서 스퀘어는 렉탱글을 상속받는다라고만 해버리시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만들려고 하는 코드는 이런 코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렉탱글 직사각형 클래스를 상속하는 정사각형 스퀘어 클래스라는 의미로 클래스를 설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클래스 이름 스퀘어가 정사각형이란 뜻이고 렉탱글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쓰시면 될 거죠. 그리고 컬런 그리고 바디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정사각형도요. 꼭지점 좌표 XY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만 알면 되죠. 그 한 변의 길이가 가로 길이도 되고 세로 길이도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이닛 메서드를 이렇게 선언을 해보려고요. 일단 꼭지점 중에서 네 개의 꼭지점 중에서 한 개, 거기에 있는 x좌표, 그 다음에 꼭지점의 y좌표, 한 변의 길이, 사이드, 한 변의 길이. 이 한 변의 길이가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될 테니까. 자, 근데 슈퍼를 불러야 되죠. 슈퍼의 이닛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죠? 이 슈퍼의 이닛은 누구예요? 렉탱글의 이닛이잖아요. 그죠? 슈퍼의 이닛을 호출하겠다. 그러니까 직사각형 클래스를 생성하겠다. 이런 뜻인데 이 이닛은 렉탱글의 이닛이란 말이에요. 자, 렉탱글의 이닛은 아규먼트 몇 개 줘야 되죠? 네, 몇 개 줘야 돼요? 네 개 줘야 되죠. 그럼 어떻게 주면 돼요? 코너 X, 코너 Y는 있으니까 그대로 주면 되는 거고요. 맞아요? 코너, 첫 번째 아규먼트가 코너 X, 두 번째 아규먼트가 코너 Y. 이건 그대로 주면 되고요. 세 번째는 가로 길이였잖아요? 가로 길이 사이드잖아요. 네 번째, 세로 길이죠. 세로 길이 사이드 아니에요? 이렇게 주시면 끝나죠. 물론 여기도 이런 식으로 디폴트 값 다 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변수 하나 가지고 그 변수를 가로 길이에도 넣어주고 그 변수를 세로 길이에도 넣어주는 거죠. 그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얘가 렉탱글을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도 설계가 가능하겠다. 이렇게도 설계가 가능하겠다라는 거고, representation은 조금 바꿔줄게요. representation은 직사각형하고 정사각형은 보여지는 모습이 조금 달라야 될 것 같아서, 네, 네, 정사각형입니다.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정사각형의 꼭지점입니다. 라고 써주고,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만 알면 되죠. 요렇게. 네. 자, 그럼 여기에서는 셀프점, 부모한테 포인트가 꼭지점이잖아요. 한 변의 길이는, 한 변의 길이는 위드스라고 하셔도 되고, 하이트라고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서는 다른 변수를 선언할 필요가 없어요. 직사각형의 위드스라고 하는 변수, 직사각형의 하이트라고 하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있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라고 하는 변수를 스퀘어 클래스에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다라고 하는 변수를 따로 선언할 필요가 없어요. 정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랑 같은 거고 정사각형의 세로 길이는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랑 같은 건데 그 두 개의 길이가 같을 뿐인 거죠.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끝이에요. 스퀘어는 이걸로 끝입니다. 무브 만드실 필요 없고요. 에리어 따로 만드실 필요 없으세요. 그리고 둘레의 길이도 따로 만드실 필요 없으세요. 이미 넓이 계산한 일단 무브부터 보면 무브를 해주는 이동을 시켜주는 메서드는 스퀘어의 부모인 렉탱글, 렉탱글의 부모인 쉐이프가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스퀘어의 넓이와 둘레를 계산해주는 메서드는 렉탱글, 직사각형의 공식과 똑같기 때문에 직사각형에서 상속을 받았어요. 아빠, 엄마한테서 상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렉탱글은 끝이에요. 스퀘어는 끝입니다. 자, 만약에 스퀘어 코너는 원점 그대로 놔둘까요? 그럼 사이드만 줘도 되겠죠?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사각형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하고서 프린트 스퀘어 어, 꼭지점 하나는 0, x좌표 0, y좌표 0에 있고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사각형이다 라고 표현이 된 거죠. 객체. 스퀘어라고 하는 객체를 스퀘어라고 하는 객체를 문자열로 표현할 때 꼭지점 하나는 x좌표가 0, y좌표가 0인 점이고 한 변의 길이는 5인 정사각형이다.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넓이. 5 곱하기 5면 5, 25. 넓이는 25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둘레의 길이는 20이 돼야 되겠죠? 출력해 보면 되겠죠? 정사각형, 넓이. 출력하실 때 스퀘어에서 다 가지고 있잖아요. area, height, move, perimeter, point, width 다 가지고 있죠. 직사각형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 다 가지고 있죠. 넓이는 area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둘레 길이는 스퀘어, 점, perimeter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왔죠. 5, 5, 25, 넓이는 25, 둘레의 길이는 5 더하기 5 곱하기 2 하면 20. 맞죠? 상속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스퀘어예요. 상속을 이용하면 코드들을 재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위 클래스에서, 자식 클래스에서 중복되는 코드들을 만들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니까. 그 기능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레프리젠테이션을 바꿔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기능을 바꿔주겠다라고 하면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하면 되는 거고요. 아니, 그렇지 않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능을 그대로 쓰겠다. 그러면 딱 요 정도만 하면 필요한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는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래서 그림 보면 제가 처음에 문제 드릴 때 그림을 보면은요. 스퀘어는 스퀘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아무것도 없고 스퀘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도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음. 포인트는 x, y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고 move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shape은 포인트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고 세 개의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circle은 radius라고 하는 변수만 가지고 있고 두 개의 메서드 근데 두 개의 메서드가 이름이 부모의 이름과 서로 같았죠.
오버라이드 하라는 얘기였어. 뭐야? 이게 오버라이드 하라는 얘기였었어. 직사각형은 가로 길이, 세로 길이만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를 오버라이드 해라. 그런 의미로 쓴 거고, 여기서는 특별하게 직사각형과 다른 속성은 없겠다라는 거고, 직사각형과 다른 그 메서드들도 없겠다라는 의미로 여기는 그냥 비워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코드에서는 이렇게 나온 거죠.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메서드, 그 다음에 출력할 때 사용되어지는 메서드 이외에 다른 것들은 없었어요. 네, 추가로 선언한 셀프 변수도 없었고요. 추가로 선언한 메서드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죠. 이렇게. 부모가 다 만들어줬으니까. 부모에서 다 만들어줬으니까. 이게 상속의 장점이에요. 네. 금수저지, 얘는. 네. 다 물려받았으니까.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 아, 네. 네. 그 레프레젠테이션 예를 들어 코너에서 셀프 포인트를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한테 출력하는 게 셀프 포인트에서 지정한 그 양식대로 출력이 요거요? 요게 지금 이렇게 포인트라고 나오는 이유를 질문 주신 거죠. 예. 이거는, 자,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였죠. 그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레프리젠테이션이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포인트란 클래스에 그게 안 만들어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맞아요. 무슨 클래스, 주소.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이거는 혹시 네. 이 자체에서 그냥 셀프 포인트를 안 따오고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코너 X, 코너 Y 이렇게 따로 지정을 했잖아. 네, 뭐, 여기에서 만약에 코너 X라고 출력을 하겠다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되죠. 자, 왜 그러냐면, 이거는요. 자, 메서드 안에서만 보셔야 돼요. 메서드 안에서 코너 X라고 하는 지역 변수가 있어요? 없죠. 음. 여기서는, 여- 여기서는 다른 점이 얘는요, 변수가 이미 선언이 되어져 있고, 거기에 값이 있어요. 그 값을 가져오겠다는 뜻인 거고요. 근데 지역 변수의 특징은 뭐냐면, 이 메서드가 딱 끝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게 지역 변수예요. 어, 객체는 메모리에 남아있지만, 변수 이름 자체는 없어지는 거예요. 요 안에서만, 코너 X는 0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건 요 안에서만 이런 뜻이에요. 여기는 선언된 게 없잖아요. 그죠? 네. 메서드 선언 부분에도 코너 X라고 하는 변수는 없고, 리턴하기 전에 어떤 다른 문장이 있는 것도 아니죠. 네. 이거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이 질문이 맞나요? 네. 이렇게는 가능하겠죠. 여기에서 셀프가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포인트가 X좌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는 가능하겠죠. 그리고 셀프점 포인트가 y를 가지고 있다. 요렇게는 가능할 거예요. 물론 이거는 문법적으로 오류는 있습니다. 여기서 저기 네. 따로따로 중괄호 따로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요렇게는 가능하겠죠. 상속받았으니까. 그리고 셀프라고 하는 변수는 여기 있잖아요. 그죠? 객체다 라고 하는 셀프라고 하는 변수가 있으니까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여기서는. 네. 그리고, 네, 됐어요? 네. 쪽으로 그래서 그 코너 X를 쓸 수 없는 이유가 저기 내부 함수에서는 유효한 값이라서 못 쓴다. 지역 변수. 지역 변수. 그러니까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의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데, 자, 볼게요. 음, 그럼, 이런 코드를 볼게요. 자, X는 1. 이거 전역 변수예요.
여기서 변수를 선언하잖아요. 그리고 값이 딱 들어갔잖아요. 이 셀이 실행된 다음부터는 이 파일 전체에서 어디서든지 x를 딱 불러오면 프린트해라 그러면 x는 1이에요. x는 1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함수가 또 x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x를 출력을 해요. 그냥 출력만 하고 끝이에요. 그리고 x를 출력을 해요. 요거 하기 전에 요거까지 있어야 돼요. 함수를 호출한다가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값을 저장하겠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쵸? 값을 저장하겠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뭐 출력이 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자, x라고 하는 변수가 만들어졌죠. 그죠? 자, 이거는 함수예요, 함수. 함수를 말 그대로 def, 정의하는 부분이에요. 함수를 정의만 하는 부분이죠. 함수를 실행하지 않으면 이 안쪽에 있는 코드들은 실행이 되지 않아요. 함수는 불러줘야 실행이 되죠. 불러줘야 실행이 되죠. 맞아요? 음. 자, 그럼 여기서 불렀어요. 그쵸? 테스트를 불렀어요. 그럼 여기로 가겠죠. 그럼 여기 있는 두 줄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x가 있어요. 거기에는 2라고 하는 값을 넣었어요. 그리고 프린트를 했네요. 당연히 2가 출력이 되는 거 당연한 것 같죠? 자, 이제 함수가 끝나서 나왔어요. 여기서 프린트하래요. 무엇을? x를. 근데 x가 이 코드가 얘를 바꿔줄 수 있었나요? 못 바꿨어요. 못 바꿨어요. 얘는 그대로 1이에요. 그러니까 얘는요. 얘는 그냥 요 안에서만 사용됐다가 요 안에서 만들어졌다가 이 함수가 끝나면서 없어지는 변수였던 거예요. 근데 얘는 여기서부터 이게 일단 만들어졌으니까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변수였던 거예요. 네, 이런 거를 전역 변수, 이런 거를 지역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코너 X라고 하는 거는요, 파라미터도 지역 변수예요. 지역 변수. 이거 변수 선언이고요. 변수 선언이고, 변수에다가 값을 저장하겠다라는 문장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은 init이라고 하는 함수 안에서만 변수가 만들어지고 변수가 사용되는 녀석인 거예요. 얘가 끝나고 나면 이 지역 변수 자체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못 쓰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다른 곳에서. 네. 답변이 됐을까요?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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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는 지역 변수가 맞아요. 네. 셀프는 지역 변수가 맞고요. 셀프.x라고 할 때 그 x는 이게 지역 변수라고 부르진 않아요. 지역 변수라고 부르지 않고 정확하게는 인스턴스 변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객체가 예,
인스턴스는 객체잖아요. 생성된 객체, 한 단어로 인스턴스라고 부른다 그랬죠.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다. 그 객체는 메모리에서 누군가 지우지 않는 이상 객체는 메모리에 계속 있어요. 남아 있어요. 그럼 객체 안에 있는 변수들도 남아 있게 돼요. 지역 변수의 특징하고는 또 조금 달라요. 라고 했을 때, 이런 것처럼 셀프 포인트라고 했을 때 이 포인트는 지역 변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다라고 얘기를 하지 지역 변수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지역 변수는 말 그대로 어떤 지역 안에서만 어떤 지역 안에서만 사용이 됐다가 저절로 없어져 버리는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 지역 변수들은 파라미터와 함수 안에서 선언되는 변수들. 파라미터와 함수 안에서 선언되는 변수들을 지역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외에는 함수 바깥에서 만들어진 것들, 걔네들은 전역 변수. 그리고 객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인스턴스 변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셀프는 그 지역 변수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거 일종의 파라미터니까. 근데 이 파라미터가 사실은 요 불러주는 거, 호출할 때 요렇게 불러주는 녀석을 임시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요 안에서. 그러니까 셀프가 셀프가 첫 번째 정사각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 정사각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세 번째 정사각형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정사각형을 만들어서 area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면 그때 셀프는 첫 번째 정사각형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정사각형을 만들어서 area라고 메서드를 호출하면 그때 셀프는 두 번째 정사각형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바뀌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을 실행하는 동안에만 그 셀프가 첫 번째 사각형, 두 번째 사각형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셀프는 지역 변수라고 부르는 게 맞긴 맞아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럼 질문이 없으시면 조금 일찍 쉬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35분까지 쉬는 시간 가지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쉬울 거예요. 이제 개념적인 거는 다 끝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스트링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의 종류들 그런 것들을 좀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3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